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 대박난 지역을 데이터로 검토를 해보고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박날 지역을 데이터로 검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 곳, 이와 반대로요, 어디론가 이들이 들어갔겠죠. 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사람들은 그곳을 선택하고 이동을 했는지 찾아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죠. 21년도부터 많은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지역, 더불어서 교통의 호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4번 특히나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신다면은 어쩌면 내 소중한 자산 우상향 곡선에 살포시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해외 부동산 이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뛰었다고 해요. 4억 3천짜리 집이 72억 원이 한 방에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사도가 22도, 굉장히 가파른 집이 한 방에 퀀텀 점프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허름한 영국 집 벽면에 할머니께서 재채기라 하면서 틸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왠지 사람들이 발길이 닿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지금 현재는 유리벽으로 막혀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영국 출신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벽화로 인해 영국 서부 브리스틀 베일 거리의 한 주택 가격이 4억 3천만 원에서 72억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당초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다시 걷어들였대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하니까 해당 작품은 H라는 제목의 뱅크시의 최신작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머리에 스카프를 둔 할머니가 재채기라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집이 경사가 져 있어요. H 하니까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묘사가 되어져 있다고 해요. 이 집을 4억 3천만 원을 내놨는데 72억으로 한 방에 퀀텀 점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이런 마술 같은 일 나한테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한 방에 집값이 뛰는 일 내게 있을 수 있다 없다? 결론은요, 없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어쩌면은 내 집이 앞으로 몇 년도쯤에 얼마 정도 가겠다라는 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분석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대박 지역을 검토해보고요. 2021년의 대박 예산 지역 데이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지역별 인구 현황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던져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진 지역에다가 더불어서 철도까지 들어온다면 어쩌면 내 소중한 자산 가장 열심히 일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 포탈 코시스라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통계청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 중에서 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부동산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283만 4,302명이라고 해요. 기준은 2020년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 인구가 967만 9,771명이고요. 무려 18.3%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 인구가 1,341만 3,459명. 무려 25.4%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 인구의 43.7%가 서울 경기권에 다 몰려 살고 있어요. 반드시 부동산의 베이스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울 경기를 아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미래 가치를 보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흔히 아는 고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잊지 마라.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고, 둘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워렌 버핏 형님이 말씀하셨고요.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거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주식에만 적용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명언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소중한 자산, 내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사야만 한다. 그렇다면은 면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모르는 데서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집을 사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해라. 자, 부동산의 대장주 서울 플러스 경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주식 차트처럼 인구 차트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쩌면 내 소중한 자산 열심히 일해줄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만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 세계 어디든 갖다 붙여도 통용되는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 부동산 공식입니다. 부동산의 절대적인 힘, 인구수의 증감을 예측해 봐야 합니다. 자,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 어디가 있을까요? 통계청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최근 자료죠. 2020년 10월 국내 인구 이동 보도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게시일자가 2020년 11월 25일이에요. 그래서 10월 달 거는 11월 달 말에 나온다. 이번 달 12월 달 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말이나 돼야지 통계 자료가 나올 것이다. 예측해 볼 수 있고요. 2020년 10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 현황입니다. 자, 서울과 경기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대부분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권역에 대부분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이야기하고 있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면 될까요? 나라지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등 도시별로 색깔로 자세하게 나와져 있고요.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지역별 인구 및 인구 밀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인구 이동 현황, 국적 통계 추이, 농가 및 농가 인구수, 사망 원인별 사망률 추이, 수도권과 지방 현황, 아동 인구 현황, 지역별 인구 및 인구 밀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인구 성장률, 합계 출산 비율, 남녀별 연령별 인구조사, 노년 부양비 등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늘고 줄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대에 평균 연령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등등 면밀하게 살피려면은 이러한 통계자료 반드시 참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없을까요? 제가 사이트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고요. 지금 현재 이미 많은 이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2018년에 호갱노노라는 사이트를 직방에서 인수했다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잘 구성된 사이트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권역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중심 부분이 서울이고요. 요 바깥 부분이 경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아래쪽에 평택이나 화성 부분은 제가 좀 뺐습니다. 이게 한 칸에다 앉혀가지고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 색깔 덩어리가 큰 게 사람이 많이 몰린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연한 지역 그리고 동그라미가 더 작은 지역은 사람이 조금밖에 이동 안 한 지역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파란 색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2020년도 한 해 많은 인구를 끌어모은 곳은 하남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등은 김포시 9.5%, 강동구는 7.76% 3등, 시흥시는 7.68% 4등이고요. 연수구가 7.59% 5등, 과천시가 7.22% 6등, 인천 중구죠. 6.28% 7등을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경기권역에서 광명시가 가장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3.4%가 빠져나갔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13%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등 경기도 하남, 2등 경기도 김포, 3등 서울 강동구가 사람이 가장 많이 이동을 해서 들어온 유입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유입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 바로 옆쪽에는 강동구가 붙어져 있고요.
지금 파란 색깔 동그라미 있는 지역들에서 이 빨간 색깔로 인구가 유입이 된 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크게 멀리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진 않았어요.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들어오진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중심을 가운데 두고 이 동측 부근에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하남시로 이동을 했더라라고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송파구 사람들, 강동구 사람들, 강남구 사람들 기존에 너무나도 살기 좋은 지역에 이미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남으로 이동을 했지? 무려 21.4%가 송파구, 강남구 5.55%, 강동구 9.94%가 이동을 했는데 이들이 왜 일로 이동을 했을까? 정보수 단언합니다. 편리한 교통편이 하남시로 들어가는데 현재 이곳은 매우 저평가되어져 있었더라라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보면은 10억 원을 육박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동할 당시는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오를 호재가 있어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등 김포입니다. 김포도 마찬가지로 요 빨간 색깔 지역 김포시로 8.51%가 순 전입을 진행을 했고요. 강서구, 부천시, 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즉 서울 중심을 가운데에 두고 서쪽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김포라는 지역으로 유입이 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야기하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리 사는 사람이 유입되진 않아요. 그 지역 바운더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조금 더 저렴한 집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전세, 월세난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탈탈 털어서라도 어쨌든 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외곽으로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3등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도 보시는 바와 같이 빠져나간 지역이 하남시 외에 대부분이 유입을 하고 있어요. 송파구, 광진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서울 중심을 기점으로 동쪽 부근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강동구로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동구가 지금 왜 이렇게 핫할까요? 강동구 권역 내에 엄청나게 매력적인 노선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강남에 굳이 살지 않아도 10분, 15분, 20분 내에 강남이라는 지역을 들어갈 수 있고 더불어서 강동구를 벗어나 다양한 지역으로도 편리한 철도라는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할 만한 대책이 마련이 돼서 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정고수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020년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 곳 어딜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빠져나간 곳이죠. 1등은 경기도 광명, 2등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로 유출이 됐을까요? 1등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 일대 부천, 구로, 시흥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쪽 빠져나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까이도 물론 빠져나갔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먼 지역으로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2등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일대로 상당히 일단 많이 빠져나갔어요. 군포, 의왕, 시흥, 안산, 수원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고 더불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지역까지 이동을 한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인구가 우상향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던져야만 한다라고 반복되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2020년 왜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했을까요? 이 중에서 포인트는 선택이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락 없습니다. 그곳에는 편리한 교통편이 신설이 되고요. 교통이 좋아짐에 따라서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역시 역세권이죠. 그렇다면 인구가 많아질 것 같은 시그널 알 수 없을까요? 인구 유입 1위 하남 지역과 3위 강동구를 예시로 서울 동쪽 부근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앞으로 동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사람들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맞히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인가부터 이런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하남 경기도 집값 상승 1위.
10년간 무려 229%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인구 늘어난 하남시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라고 해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인구 증가도 1위 하남시 땡땡땡 아파트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확인해보면 영락 없습니다. 교통편 얘기 나옵니다. 하남시의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하다. 통계청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올 들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교산 신도시가 가장 핫하고 1등이고, 더불어서 지하철 5호선 연장 개통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간 경기 집값 상승 1위 하남, 과천 분당 눌렀다라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반드시 이러한 내용 함께 따라가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과 기타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사 내용 읽어봐 드릴게요.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다 못해 대길권을 뚫을 기세다. 미사강변 신도시가 하남시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면 위례가밀지구가 기름을 끼얹었다. 지난 해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 신도시가 마침내 불을 지핀 형국이다. 그래서 14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2010년도 7월 3.3제곱미터당 평균 971만원이던 하남 아파트 가격은 10년 뒤에 무려 2,318만원, 139%나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뒤에 이런 기사 반드시 나오죠. 하남시 부동산은 당분간 호재가 계속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요, 그간 한계로 지적됐던 하남시 대중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5호선은 이미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호선 2단계 구간도 개통을 할 것이고 9호선 4단계까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GTX D노선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하남시 굉장히 핫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이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 기사 내용 보면은 GTX D노선에 대한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자, 16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부천, 김포, 하남 등 3개 시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결과 GTX D노선 국가철도 반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해요. GTX까지 들어가면은 하남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따끈따끈해질 거를 예상을 하고 강남이나 강동, 송파에 사는 사람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소중한 자산이 철도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를 강남이나 송파나 강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하남시의 계획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까요? 그래서 하남시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남시장 김상호입니다 라고 나와 있듯이 이분께 물어보는 게 어쩌면 제일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브리핑하는 자료에 뒤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써 있어요. 5개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고 계신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이러한 교통책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철, 5개의 철도, 5고, 5개의 고속도로, 5광, 5개의 광역도로를 만들고 싶다라고 202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곳 보이는 곳이 교산신도시고요. 이쪽이 강동구예요. 그래서 강동구에서 교산신도시로 넘어가는 권역에 엄청나게 복잡한 도로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하철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돈길이 강남에서 송파로, 송파에서 강동으로, 강동에서 하남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고수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넘어가고 있더라라고 정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면 이렇죠. 도로, 도시철도, BRT, 광역버스 등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편을 구축을 할 것이고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누락된 초이 IC까지 만든다면은 어쩌면 하남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부동산의 불화산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 여기에서 초이 IC가 무엇인지 제가 예전에 하남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초이 IC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그쪽일 때 갑자기 IC를 빼줘요. 그리고 하남시 도시개발계획을 살펴보니까 그쪽에 엄청난 일자리를 넣는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돼요. 자, IC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하철에 비유하면은 달리는 노선이 아닌
멈추는 스탑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줄기에서 IC를 빼준다? 지금 그쪽이 허허벌판이다? 내용을 살펴보니 초이 IC는 이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도로가 들어가고 있다? 고수의 시선으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구는 어떠한 시그널이 있었을까요?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죠. 2026년 터진다. 9호선 4단계 개발과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뽀개기. 그래서 강남 3구에서 4구로 바뀐다. 강동구가 따끈따끈하다라고 한 번 더 언급해드렸던 요 유튜브 두 편을 보시면 어쩌면 강동구 어느 정도 머릿속에 써머리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알고 선점해서 그곳에 내 소중한 자산을 던져놔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강남, 옆에 붙어있는 송파, 옆에 붙어있는 강동, 더불어서 경기 하남까지 부의 축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다음은 어디냐는 거죠. 우리는 이 다음을 맞춰야 되는데 그의 기준점은 뭐죠? 바로 철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시약을 어디서부터 짜자? 아래부터 짭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짜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올 때 어디죠? 하남시입니다. 그 다음 어디죠? 여기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곳이 현재 철도가 2개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5개의 철도를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5개 중에서 일반 철도 4개, 고속철도, GTX B노선 1개까지 추가적으로 한 지역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쩌면 내 소중한 자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지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 남양주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 한 번 더 지면은 되돌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고 또 보고 또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현재 강동구를 지나 하남까지 흘러온 노선 다음 어디로 흘러 들어가더라? 남양주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2편에서 남양주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수였습니다. 안녕.